낚시는 막 그렇게까지 저 안 좋아하나 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덕후 작가입니다. 인더숲 BTS 편 리뷰 영상은 위버스 버전이 아닌 JTBC 본방송 내용만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9월 9일 방송된 인더숲 BTS 편 4화에서는 여행의 둘째 날 밤부터 셋째 날 저녁까지의 이야기가 공개되었습니다. 4화의 뷰포인트는 한마디로 코로나 시국 속 긍정 마인드를 보여준 방탄소년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행의 둘째 날 밤, RM과 제이홉은 허심탄회하게 둘만의 맥주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이홉은 원래 일정대로 이때쯤이면 우리 투어할 때인데 라며 아쉬움을 내비쳤고, RM도 40, 50대에 와야 할 휴식을 빨리 얻은 것 같다, 쉬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다며 쓸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에 제이홉은 자연스럽게 하면 돼, 우리가 쉬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할 일을 하면 돼 라는 긍정적인 말로 RM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올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답답함이나 우울감이 커진 요즘입니다. 와중에 방탄소년단의 2주 연속 빌보드 핫백 1위 소식은 메마른 땅에 내린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인더숲 4화가 방송된 다음 날인 9월 10일 KBS 9시 뉴스에 나온 RM은 다이너마이트는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나오지 않았을 곡이라고 말하면서 밤이면 그림자가 길지만 언젠가 해가 뜬다고 믿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인더숲은 지난 5, 6월에 촬영을 했으니까 당시 방탄이들도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을 때인데,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을 내준 것이니까 이때의 행적을 보면서 BTS의 긍정 마인드에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웬일인지 비는 아침부터 요리를 시작했는데요. 사실 요리하는 비는 흔치 않은 모습인데 이날은 엄마가 해준 누룽지를 구현하겠다며 스스로 도전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비의 잔망 포인트가 너무 많았는데요. 제이홉의 조깅하러 갔다 오게 라는 말을 종이 한번 하고 왔단당으로 듣거나, 누룽지가 다 되자마자 바로 부엌 바닥에 앉아서 먹는 모습으로 애기미를 선보였습니다. 한 입 먹어보더니 설탕이 많이 부족했는지 듬뿍 뿌려서 형들에게 누룽지를 들고 갑니다. 비록 엄마의 맛을 30%밖에 구현하지 못한 누룽지였지만 진과 제이홉은 맛있게 먹어줬습니다. 조깅을 다녀온 진과 제이홉은 점심 식사를 차리기로 합니다. 불 전문가 슈가는 숯불 등갈비를, 진은 물회를 만들기로 하는데요. 이때도 멤버들은 서로 딱히 조율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도하는 역할과 보조하는 역할을 분담해서 일을 합니다. 진과 비는 우럭잡기를, 슈가와 호비는 숯불 피우기를 2인 1조로 돌입했습니다. 한편 점심 밥상을 기다리며 정국이는 고무동력기를 만들고 남준이는 책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독서왕 남준이가 보고 있던 책은 김한기 과슈집 1, 2권입니다. 미술에 대한 남준이의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정국이는 고무동력기에 바퀴가 맞지 않자 나중에 호비 형한테 해달라고 해야지 라며 빠르게 포기한 뒤 소시지를 굽기 시작합니다. 태영이도 정국이의 옆에서 쉬지 않고 하몽과 멜론을 준비하는데요. 태영이는 멜론을 자르다 남은 한 조각을 자연스럽게 막내 정국이에게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전날 감기 기운으로 인해 약을 먹고 잠든 지민이는 오늘도 늦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꾸러기 지민에게 슈가양의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윗집엔 없는 남준, 태영, 정국과 함께 밥상 앞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 시각 남준이는 야외 그네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남준이가 읽고 있던 책은 또 바뀌어서 유홍준님의 추사 김정희, 산은 높고 바다는 깊네였습니다. 2박 3일 동안 머무르면서 무려 3권의 책을 읽고 있는 독서광 남준이었는데요. 거의 1일 1독서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심 밥상은 물회와 숯불 등갈비, 하몽 멜론과 소시지 등 황라인과 막내라인의 요리가 합쳐져 푸짐한 한상이 되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는 RM에서 지민으로 바통 터치가 되었고, RM은 서울로 가야 하는 일정 때문에 먼저 짐을 쌌습니다. 이때 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남준이만 스케줄을 하러 가고 남준이가 빠진 채 그냥 촬영을 하는 건가 싶어서 안타까웠는데, 알고 보니 다른 멤버들도 마찬가지로 저녁에는 서울로 가야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인더숲은 일주일 동안 쭉 머무르면서 촬영된 게 아니라 2박 3일 촬영 후 서울 스케줄을 소화한 뒤에 다시 돌아와 3박 4일을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RM은 먼저 떠나기 전 인터뷰에서 일정의 일부와 휴식의 일부 중간에 와 있는 거였는데 되게 재밌었다며 결과적으로 꽤 괜찮게 시간을 쓰지 않았나 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전날 밤 휴식에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다던 남준이가 그래도 떠나기 전에는 이런 말을 남기는 걸 보니까 조금씩 휴식에 적응하고 있는 중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RM이 먼저 떠나고 남겨진 6 멤버들은 각자 자유시간을 가졌는데요. 3일째에도 진과 슈가의 낚시 여행은 계속되었습니다. 4화에서는 슈가의 매력이 너무 많이 방출돼서 원래도 출구가 없는 덕질 인생이었지만 슈가에게 재입덕하고 말았는데요. 저는 슈가가 진을 따라다니면서 점점 낚시가 좋아지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인터뷰에서 제가 한번 빠지면 깊게 파고드는 성향이 있는데 낚시는 그렇게까지 안 좋아하나 봐요 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시를 하러 가는 이유에 대해 물고기를 못 잡아도 진형이 좋아하니까 그냥 이라고 답했습니다. 헐, 세상 스윗한 사람 아닌가요? 진과 슈가의 관계에서 이렇게 슈가의 동생미가 발견될 때면 어김없이 덕통사고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그저 해초만 건지고 있는 진형 옆에서 지쳐버린 슈가는 난 실내를 선언하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호비랑 지민이가 신발 커스텀 작업을 하는 동안 배경음악은 비와 정국이의 노래였는데요. 트로트에서 발라드까지 다양한 장르를 불렀는데 정국이가 윤종신님의 이별곡 1월부터 6월까지 라는 발라드를 선곡해서 부른 게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정국이가 한국 발라드를 부를 때를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거든요. 비랑 정국이가 지치지 않고 노래하는 걸 보니까 새삼스레 노래할 때 가장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인더숲에서 내내 가장 노래를 많이 부른 멤버는 비가 아닌가 싶은데요. 인더숲 4화의 시작 부분에서 혼자 박효신의 숨을 부르고 있기도 했고 노래방 기계로 혼자 노래 부르며 노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인더숲 주제가의 탄생도 비가 피아노에 앉으면서 시작되었고 올해의 목표는 믹스테이프를 내는 것이라고 하니 평소에도 음악에 가장 많이 빠져있는 멤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컵라면 짜파게티로 간단히 저녁을 먹은 뒤 서울로 떠나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대의 차에 2명씩 나눠 타기로 한 방탄소년단. 떠나기 직전 진은 낚싯대가 퍼뜩 떠올랐는지 마지막까지 물고기의 포획 여부를 확인하러 갑니다. 이때다 싶었던 제이홉은 진형 놓고 갈까? 라고 말했고 본보야지 뉴질랜드 편에서의 복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슈가는 트렁크를 열어 진의 캐리어만 실어주고 결국 진을 놔두고 출발합니다. 멤버들이 오지 않아 차를 세워두고 언덕을 오르던 삼재이는 진만 놔두고 출발한 모습을 발견하자 셋이 까르르 웃으면서 내려오는데요. 그 모습에 절로 광대가 승천하더라고요. 진의 윤기야 이건 아니지 집까지 야깅하겠네 라는 허망한 외침을 끝으로 인더숲 4화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인더숲 BTS 편 5화에서는 서울에서 강원도로 다시 휴가를 온 방탄소년단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진은 이제 여기서 사는 것 같다며 익숙해진 듯한 말을 했고 북한강에서 배를 함께 타는 멤버들의 모습도 새롭게 공개되었는데요. 또한 부엌에서 진의 망했어? 라는 질문에 묵묵부답 동공지진인 막내 토끼 정국이의 모습도 공개되었습니다. 대체 정국이는 뭘 하다가 망한 것이며 어째서 대답을 망설였을까요? 그럼 인더숲 BTS 편 순삭 리뷰는 5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볼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